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볼링을 치기 위해서 볼링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일 겁니다. 너 시간 돼? 시간 돼? 그래서 yes or no도 정한 다음에 모두가 yes 한다면 우리는 모임을 가지죠.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사는 위치가 다르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고객의 니즈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중간에서 만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하철역만을 계산해서 중간 지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남에서 만날 때 누구는 지하철을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드도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GPS상의 위치만을 가지고 가운데 지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나와 다른 사람의 중간 지점이 산이라면 산을 찍어주게 되고 바다라면 바다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다면 나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추천 지점은 바로 바다가 되고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실용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지하철역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버스, 도보까지 연계된 대중교통 길찾기 API를 이용해서 실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단순히 위치만을 그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적이란 우리가 말하는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스터디 카페가 있는 장소를 추천해 줘야 하고 그리고 볼링을 치기 위해서 만났으면 볼링장이 있는 위치를 추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럼으로써 저희는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임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장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어떤 것들을 할까,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까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참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 모임의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임의 구성원은 당장과 참여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카카오톡의 투표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투표를 어떤 한 사람이 개설을 하게 되고 리스트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리스트들을 나머지 사람은 그냥 투표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방장과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생성하고 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스터디 볼링과 같은 특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방장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출발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천해주는 중간 지점을 결과를 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모임을 생성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름과 언제 만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임의 날짜, 모임의 명, 방장의 이름, 참여 인원, 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전체 참여 인원, 그리고 URL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URL이 저희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임마다 다른 URL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RL을 다른 참가자한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의 창이 뜨게 됩니다. 방장과의 차이점은 단 하나, 권한이 없다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 중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카테고리 한 3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카테고리로 저희는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하는 주소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치도 표현해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천해주는 것은 압구정역이라는 특정 지역을 추천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목적지에 맞는 카테고리 그리고 그 업체들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한 업체명과 업체 사진 그리고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좋아요 기능,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추가 기능은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더보기 기능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상세 스펙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길찾기 부분에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그곳까지의 거리, 그리고 길찾기, 이동 방법, 이동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유하기 부분에서는 다양한 SNS를 통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하기 기능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나레이션을 맡은 팀원 진혜랑입니다. 지금부터 동영상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맹자팀이 회식을 하려고 카톡으로 이야기 중입니다.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재준과 카페... 네, 오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을 시연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참여자들은 출발지만 입력하면 된다는 간단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을 두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을 둔 부분이 추천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강남역, 신촌역 등 또한 특정 지역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파란 색깔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참여자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지정한 것. 이것을 바탕으로 GPS상의 중간 지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경 10km 내에 있는 지하철을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검색된 지하철을 바탕으로 다시 반경 1km 내에 업체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업체 정보는 아무 업체나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지를 선택했을 때 그것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 부분에서 참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참가자들이 업체들이 있는 정보들과의 평균 거리 시간을 계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리스트로 뽑아진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천지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익서드라는 정교화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꾸몄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한 것이 업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1332개라는 업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테스트 값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Node.js 기반으로 다음 API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API에서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Node.js로 자동으로 저희 DB에 들어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조사가 부족했던 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Node.js로 구성을 하였는데 이 Node.js라는 특성상 트랜잭션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서버는 100개 정도의 업체를 집어넣었을 때 자동으로 서버가 죽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트랜잭션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Node.js가 아니라 스프링과 같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1332개의 DB를 바탕으로 저희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완벽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백엔드가 다른 언어로 바뀌더라도 확장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EC2라는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제 소스의 비율입니다. CSS가 47.9%, 자바스크립트가 40.7%, HTML이 8.1%, 자바가 8.1%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 그 알고리즘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연산 작업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분명 죽어버릴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는 없지만 이제 추후에는 들어간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가 1332개인데 이게 10,000개, 20,000개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추천 장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팀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팀장 배대준 씨를 기반으로 덕분에 이제 공모를 맡아서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하나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자바 72기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고자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라는 게 좀 많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